3장의 5번 문제입니다. 각 전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등가 저항을 구하고 각 전원에서 발생하는 전력, 즉 전원에서 다른 회로망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 A번 회로에서 3kΩ과 4kΩ이 서로 직렬 연결 관계로 7kΩ의 등가 저항을 가지고 있고 20V 전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등가 저항을 구해보면 6kΩ과 7kΩ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기한 이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 관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때 6 플러스 7 플러스 7분의 49로 내가 계산하면은 6 플러스 14분의 49 3.5니까 9.5 kΩ이죠. 지금 여기서 R 이퀴밸런트 구할 때 여기서 구한 모든 저항의 값이 kΩ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한 등가 저항도 9.5 kΩ이 됩니다. 이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내가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회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20V 전압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이 전압원의 전압의 크기 그리고 여기서 전류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9.5kΩ의 저항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크기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R분의 V제곱을 이용해서 이 저항에 걸리고 있는 전압의 크기가 20V이고 저항의 크기가 9.5kΩ이니까 이를 계산하면은 42.11 mW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B번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직렬 연결 관계인 것을 간단히 나타내 주면은 이분이 300ohm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또 1000ohm과 1500ohm을 더해서 우리가 2500ohm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회로도를 다시 그려보면 30V가 있고 여기에 2500ohm 여기에 600ohm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300ohm이 있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V 전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등가 저항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R 이퀴밸런트가 600ohm과 2500ohm이 서로 병렬 연결 관계이고 그 뒤에 300ohm은 직렬 연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483.87ohm이 나오고 여기서 300ohm을 더해서 최종적인 등가 저항이 783.87ohm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30V에서 저항이 783.87ohm인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럼 30V 전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이 등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크기랑 같으므로 R 이퀴밸런트 분의 V 제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 등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지금 30V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1.15W가 됩니다. 다음 C번입니다. C번 회로 같은 경우는 내가 회로를 조금 다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여기 전압원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서로 직렬 연결 관계로 연결된 18 플러스 22에서 40ohm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왼쪽에는 25와 10 그리고 15를 더해서 50ohm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회로는 이 전원에서 바라봤을 때 50ohm과 40ohm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관계죠. 다시 그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다시 한번 회로도로 그려보면은 이 위의 회로와 아래 회로가
같은 회로죠. 이것도 위와 같은 등가 회로고, 그리고 결국 총 등가 저항이 50옴과 40옴의 전산으로 구해주고, 50 플러스 40분의 50 곱하기 40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구한 값은 22.22 옴이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70V 전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파워는 이 저항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크기와 같으니까 7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22.22를 이 R 이퀴밸런트 값에 넣어주면은 220.52W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D번입니다. D번의 회로도 직렬 연결 관계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내가 정리해서 서로 합해서 등가 저항으로 각각 나타내주면 20mA의 전류원이 200옴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115옴이 연결되어 있고, 50옴, 그리고 105옴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접근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바라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등가 저항 R은 115옴과 직렬로 연결된, 또 병렬로 50옴과 105옴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50 플러스 105분의 50 곱하기 105로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이 148.87옴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이 전류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등가 저항을 내가 구해보면 200옴과 방금 구한 148.87옴이 서로 병렬 연결 관계죠. 그래서 200옴과 148.87옴을 병렬 연결 관계로 구하면 200 플러스 148.87 분의 200 곱하기 148.87옴이 되죠. 이를 계산하면은 85.34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20mA가 지금 방금 구한 등가 저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20mA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이 저항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과 같으므로 I 제곱 곱하기 R EQ로 구하면은 20mA의 제곱 곱하기 85.34옴이 돼서 이를 계산하면은 34.14mW로 전류원이 공급하고 있는 전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장의 1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8옴 저항에서의 전류, 그리고 30옴 저항에서의 걸린 전압, 즉 VO를 구하고 100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위 회로의 등가 회로를 내가 그려보면 3옴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회로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42옴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3A의 전류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회로의 등가 저항을 내가 구해보면 8 플러스 112로 내가 구할 수가 있죠. 이 값이 R2라고 하겠습니다.
R2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8 플러스 112분의 1200이 되고 역시 18.71옴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내가 다시 그려보면은 18.71옴으로 간단히 회로를 내가 그릴 수 있죠. 그럼 이 회로는 3A의 전류원이 42옴의 저항과 18.71옴으로 서로 분배돼서 공급되는 회로죠. 회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린다면 3A에서 42옴과 18.71옴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공급하는 3A가 결국에 42옴과 18.71옴으로 분배되는 전류 분배 회로죠. 그러면 42옴으로 흐르는 전류를 내가 먼저 구해보면 이 전류를 I1이라고 그러고 18.71옴으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그러면 I1은 전류 분배에 의해서 42 플러스 18.71분의 18.71만큼 흐르게 되고, I2는 3 곱하기 42 플러스 18.71분의 42만큼 흐르게 되죠. 이때 I2를 내가 계산해 보면 이 값이 2.08A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의 값은 0.92A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회로도에 나타나면 I2가 2.08A고 I1은 여기 이 점에서의 이 노드에서의 KCL에 의해서 0.92옴으로 92A로 계산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래 회로에서 보면 내가 구한 이쪽으로 오는 전류, 즉 I2가 원래 서킷에, 오리지널 서킷에 8옴에서 흐르는 전류와 같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옴 저항에서의 전류를 내가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값이 I2니까 2.08A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30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30옴 저항은 내가 그린 등가회로에서 42옴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거고, 이 값이 I1이죠. 42옴으로 흐르는 전류 I1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0옴에 걸리는 전압은 V30옴은 전류 방향이 전압의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오리지널 서킷에서요. 30 곱하기 I 곱하기 R, 즉 I1이 아까 계산한 0.92A죠. 이를 계산해 보면 27.6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옴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 회로에서 I2가 8옴에 흐르는 전류가 2.08A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노드에서 2.08A가 분배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100옴과 12옴 저항에 의해서. 그러면은 I5를 내가 구해보면은 2.08A가 100옴과 12옴에 서로 분배돼서 들어가니까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이를 계산하면은 0.22A가 100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이때 100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내가 구해보면 VI로 나타내도 되고,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I제곱 R로 쓸 수가 있죠. 이때 100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방금 구했던 0.22A이고 저항의 크기가 100옴이니까 이를 계산하면은 4.84W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장의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압 분배 또는 전류 분배를 이용해서 V1과 V2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이 회로들을 내가 조금 다시 그려보면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 회로도가 이렇게 변형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회로에서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150옴과 75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서로 병렬 관계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고 150옴과 옴 기호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75옴이 있고 여기에 45옴이 연결된 이런 회로죠. 그리고 여기에 60옴, 30옴 연결되어 있죠. 이 회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찾아보면은 V1의 전압이 결국 이 병렬 회로에서의 양단의 전압이 되고 V2는 30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등가 저항을 구해서 정리해 보면 오른쪽의 등가 저항은 90옴이고 직렬 연결 관계니까 이것의 등가 저항은 40 플러스 150, 75의 관계죠. 계산해 보면 40 플러스 150 플러스 75분의 150 곱하기 75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값이 225니까 25로 나눠주면은 9가 되고 3이죠. 그럼 50이니까 95옴이죠. 내가 이 회로의 등가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90옴과 90옴 또 이쪽에 90옴이 병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로 내가 나타낼 수가 있죠. 먼저 내가 V1과 V2를 구하고 싶을 때 결국에 그 전압이 이 회로에 존재하고 있고 V2는 이 회로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쪽의 전압을 알면은 이 전압을 알면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 V 전압도 3V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방금 표기한 이 부분에서의 등가 저항을 구해보면 90옴과 90옴의 병렬 연결 관계니까 180분의 8100 이렇게 되고 계산해 보면은 45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표시한 이 V라고 하는 값이 아래 회로에서 표시한 V라고 하는 값이 3V의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90 플러스 45분의 45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분수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1V가 걸리는 거죠. V 값을 알고 나면 지금 여기 회로에서 이 90옴과 왼쪽에 있는 90옴과 오른쪽에 있는 90옴 모두 1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V1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회로로 돌아가서 이 V1을 내가 구해보면 V1은 결국에 1V라고 하는 전압 중에 150옴과 75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 분배를 이용해 보면
150과 70으로 아까 계산한 값이 50옴이었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9분의 5V, 즉 0.56V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V2는 지금 60옴 왼쪽 회로에서 60옴과 30옴에 지금 1V가 걸리고 있으니까 1V라는 전압이 60옴과 30옴에 걸리는데 전압 분배를 이용하면은 3분의 1이죠. 3분의 1V, 즉 0.33V로 내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V1과 V2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3장의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IG를 구하고 전류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IO를 구하라. 이 두 개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회로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여기 직렬로 연결된 것의 등가정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0옴으로 내가 구할 수가 있고, 회로를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려보면 100V 전압이 있고 여기에 2옴 저항이 있죠. 회로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릴 때는 각 노드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C 노드가 여기인데 이 노드가 사실은 이 노드랑 같죠. 그럼 여기서 A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지금 40옴이 연결돼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40옴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 C 노드로 들어갈 거죠. 그리고 이 C 노드는 또 100V 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노드에서 B 노드까지는 6옴 저항 하나가 있고, B 노드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B 노드랑 지금 C 노드 사이에서는 6옴과 24옴이 서로 병렬 연결 관계로 연결된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회로 전체에서의 등가저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보이는 등가저항 REQ를 구해보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칙을 정리하면 2옴이 연결되어 있고 4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6 플러스 24옴과 6옴이 병렬로 연결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정리하면 2 플러스 40옴에 오른쪽을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이 6 플러스 30분의 24 곱하기 6이죠. 5니까 4.8, 그래서 10.8옴이죠. 10.8옴. 이것도 계산해보면 2 플러스 40 플러스 10.8분의 40 곱하기 10.8로 내가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계산을 하면은 2 플러스 8.5가 돼서 10.5옴을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V 전원에서 보이는 등가 저항을 내가 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회로를 내가 그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100V 전원에서 공급한 전류를 구해보면은 이 I 값이 R분의 V로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10.5로 내가 구할 수 있죠. 이를 계산하면 9.52A입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최종적으로 그린 등가 회로에서 이 I 값은 두 번째 그린 등가 회로에서 이 여기서 흐르는 I 값과 같게 되고, 이게 원래 회로에서 보면은 100V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류가 되죠. 결국 이 I 값이 IG랑 같습니다. 따라서 IG는 9.52A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다음에 IO를 구해야 되는데
IO는 최종적으로 그린 등가회로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IO는 지금 두 번째 그린 등가회로에서 IO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럼 결국에 IO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지금 이 방향으로 IG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류 분배가 한번 일어나죠. 그래서 IO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IG에서 40옴과 이 부분에서의 전류 분배가 일어나죠. 이 여기에서의 등가 저항을 아까 구한 값이 10.8옴이죠. 그럼 40 플러스 10.8분의 40이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값은, 여기서의 흐르는 전류죠. 이 전류가 다시 또 24옴과 6옴으로 전류 분배가 또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24옴으로 들어가는 전류 IO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24 플러스 6분의 6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죠. IG가 9.52A였고 이거는 50.8분의 40 곱하기 30분의 6 이렇게 돼서 이걸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1.4992가 나오고, 이것을 1.5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IO를 내가 구한 거죠.